안녕하십니까. 양모 디자인 하우스 그랜파파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가을 가랜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짜잔! 먼저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퐁당퐁당 뽀슬뽀슬한 구름도 있고요. 또 예쁜 꽃도 있네요. 자, 아주 푸근해 보이는 양모 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물조물 양모를 가지고 손 안에서 비누를 이용하여 멋진 자연물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천연 양모는 자연물과 만났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따스한 자연물 가랜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당연히 양모볼을 만들기 위한 양모가 있습니다. 5가지 색깔이 들어있지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부재료로 쓸 수 있는 이미 만들어진 양모볼과 빗방울, 별, 또 버섯 이런 자연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실과 바늘이 있고요. 특히 실은 무지개색 실도 있기도 하고 아주 따스한 색깔의 갈색이라든가 또 초록색 이런 실들이 아마 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펀지 옆면에는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이 있어요. 네, 이 바늘은 양모 공예를 위한 바늘이에요. 그래서 양모를 쓸 때 사용하는 양모 니들이라고 합니다. 양모 니들은 항상 스펀지 옆면에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하기 힘든 건데요. 자작나무예요. 자연물 가랜다 중에 자작나무를 이용한 자작나무 가랜다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작나무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잔가지는 저희가 드리지는 않지만 선생님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나뭇가지들과 나뭇잎들을 활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가랜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예쁜 볼도 만들고 꽃도 만들 건데 이왕이면 만든 우리 양모볼과 꽃과 여러 가지를 활용한 이렇게 예쁜 머리핀 세트를 드릴 거예요. 이곳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멋진 작품들을 이렇게 붙여서 가을 내내 머리에 꽂아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료들을 풀어서 만들기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양모 작업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보는 데에서 이렇게 양모솜을 포장지에서 꺼내는 것보다 미리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솜을 예쁜 바구니에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양모는 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색에서부터 자극을 받거든요. 너무 예쁜 양모의 색깔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지 않나요? 자, 두 번째 또 저희가 이렇게 드린 볼과 빗방울 등 부재료들도 바구니에 넣어보겠습니다. 실도 있고요. 다른 재료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양모에 물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양모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물론 바늘을 이용한 양모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특히 유아들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그랜파파에서는 따뜻한 물과 비누를 활용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양모솜을 잘 뽑아서 따뜻한 물에 담가서 비눗물을 붙여서 만지는 것부터 아이들이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작업으로 저희들이 유아들 것들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솜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아주 연한 노란색을 선택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투톤인데요. 그레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2가지를 가지고 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양모솜은 자른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체로 양모솜을 뽑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양모솜을 뽑는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게 양모솜 뽑기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솜을 뽑을 줄 아는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아주 쉽게 양모 수작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양모 솜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모솜의 가장 끝자락을 잡고 저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고 뽑아볼 거예요. 살살, 살살, 살살. 자, 보이나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머리카락인가요? 아니면 뭐처럼 보이죠? 꼭 솜사탕 만들 때 그 솜사탕 날아가는 모습 있죠?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뽑은 양모습을 그대로 쌓아볼게요. 다시 한번 뽑습니다. 자, 또다시 뽑을게요. 저는 이제 양모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뽑는 것이 두렵지 않지만 처음에 선생님들은 양모솜 뽑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두 번 뽑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쉬운 게 양모솜 뽑기랍니다. 제가 이만큼 뽑아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양모솜을 만약에 요정들의 수영 같지 않나요? 네. 아이들과 더불어 요정 수영을 만들어서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모솜의 양에 따라서 볼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만큼의 양모솜을 뽑아봤어요. 자, 제일 먼저 양모솜을 3등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모둠을 가지고 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간단해요. 무얼 만들 거냐면 동글동글 뭉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뭉쳐보는 거예요. 동글동글.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단단하게 뭉치면 볼을 만들 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단단하게 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엔 조금 더 몇 번 더 굴려볼게요. 풀리지 않도록. 자, 첫 번째 모둠으로 저는 요만한 크기의 볼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 볼을 두 번째 모둠 위에 올려놓고 감쌀 거예요. 안에 집어넣고 보이지 말아라,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감싸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뭉쳐볼게요. 이리 굴리고 저리도 여기가 뾰족해요. 그럼 또다시 굴려보낼 거예요. 이렇게. 이번엔 두 번째 볼이 되었네요. 요만한 크기 더 큰 볼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세 번째 모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올려서 또다시 감출 거예요. 감추어서 뭉칩니다. 다 뭉쳐졌어도 같은 방향으로 조금만 더 돌려보세요. 돌리고 이러면 풀어지지 않아요. 볼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 볼을 이제 따뜻한 물에 넣어볼 거예요. 자, 물의 온도는 아이들이 놀라지 않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40도 정도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어른들은 좀 더 뜨거운 물로 볼을 만든다면 훨씬 더 잘 만들어져요. 하지만 아이들과 작업할 때는 따뜻한 이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뭉친 볼은 따뜻한 물에 퐁당 넣을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좀 다르게 색깔을 좀 섞어볼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을 믹스해서 나오는 그런 볼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뽑아볼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손을 잡고 뽑는 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번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양은 이렇게 보이네요. 이번엔 여기 노란 컬러 위에 그레이 컬러, 투톤 그레이인데요. 이걸 얹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번, 세 번, 노란색 컬러 위에 그레이 컬러를 위에 얹었습니다. 자, 손 위에 올려서 두 색깔을 섞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섞을까요? 자, 찢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찢은 부분 하나를 위로 올려서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색깔이 섞여서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만 섞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뽑아서 세모등으로 나누어서 감는 방법을 보여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한 뭉치를 한 번에 감아 볼게요. 제가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이들과 하다 보면 아까처럼 3등분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 번에 볼을 만드는 방법을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왼손에 올려서 감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으라고요? 처음에는 단단하게 아주 꼬집꼬집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서로 꼬집듯이 이렇게 단단하게 볼을 만들어서 감아봅니다. 옆이 뾰족하게 나오면 또 안으로 집어넣고 동그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뭉치는 거예요, 그냥. 자, 다 감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내가 감은 방향으로 몇 번을 더 문질문질 다시 이렇게 돌려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볼이 안에서도 풀어지지 않아요. 그치요? 이 상태를 따뜻한 물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 물 작업을 할 때는 물이 묻지 않은 양모들은 항상 건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아까 집어넣었던 노란 볼을 살짝 짜볼게요. 너무 꼭 짜면 물기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살짝만 짜서 왼손에 올려놓겠습니다. 물기가 촉촉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게 좋겠지요. 자, 지금 이것을 비누칠을 할 건데요. 비누를 가져와도 되겠지만, 자, 볼을 비누 위에 올라가서 돌려볼게요. 비누를 묻히고 있습니다. 비닐은 대체로 이제 올리브 비누를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돌려서 비누물을 충분히 비누물을 묻힌 다음에 손 안에 넣고, 자, 지금부터 볼을 불릴 건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새알 빗듯이라고 하면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손 안에 손과 손 사이에 이렇게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여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불려보겠습니다. 새알 빗듯이, 그치요? 네, 동지 팥죽에 넣는 새알 빗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저 조금 불렸는데 벌써 이렇게 모양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선생님들이 빨리 볼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식어요. 양모 수작업을 할 때에 양모들은 물이 식어버리면 더 이상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어지는 듯하면 다시 따뜻한 물을 묻힙니다. 아까처럼 살짝만 하고 비누를 불려서 비누 거품을 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알 빗듯이 불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손 안에 있는 볼이 단단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멈추셔도 되고요. 난 딱딱한 볼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따뜻한 물에 넣는 것과 다시 내 손 안에 넣어서 비누칠을 해서 이렇게 불리는 작업을 반복을 하시면 점점 단단한 그런 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양모 100%, 물 100%의 볼을 혹시 사실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단단할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볼들은 굉장히 단단한 볼을 만들어서 팔고 있지요. 저는 사실 벌써 아주 단단한 볼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찬물로 갑니다. 찬물에서 충분히 헹구시면 되거든요. 자, 넣었다가 저 두 번째 볼이 나온 관계로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들과 하면 이렇게 한 번밖에 감지 못해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볼인데요. 아까 3등분으로 나누었던 볼은 굉장히 단단하게 빨리 이렇게 볼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엉성하게 감기는 볼들이 조금 작업을 해보면 볼을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시 새알 빗듯이 한번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다가 따뜻한 물에 넣어서 살짝 촉촉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비누를 묻혀서 손 안에서 불립니다. 비누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수건을 꼭 받쳐야 되겠지요. 제 볼은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넣어서 살짝 촉촉한 상태, 그리고 비누를 묻힙니다.
편해지고 있어요. 처음 작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아까 선생님은 굉장히 빨리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그것을 이제 금방 깨닫겠지만 처음 할 때는 나는 소질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단순한 작업이라 2번만 해보셔도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수업하는 아이들 중에 5살 아이들도 볼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다 된 듯해서 다 했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네, 찬물로 푼다. 자, 불을 바꿔보겠습니다. 찬물에 넣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물을 빨고 있어요. 빤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찬물에 넣어서 빨고 있어요. 이 정도는 깨끗하게 빨렸다 생각이 드시면 꼭 짜거든요. 네, 걱정되시죠? 꼭 짜면 동글동글 만든 모양이 찌그러지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모는요, 이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수건위에 불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다 보면 동그란 모양이 살아나요. 더 동그란 모양을 원하신다고요? 네, 그럼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손 안에서 이렇게 굴려보시면 됩니다. 그 양모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양을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마르면 더 이상 모양이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는 양모볼이 마음껏 변한답니다. 재밌게 그럼 한번 모양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노란 볼을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번에는 동글동글이 아니고 비벼볼게요. 이렇게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길쭉길쭉 모양이 나오겠죠? 이번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나왔어요. 조금 덜 비볐다면 아마 계란 모양처럼 그런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모서리를 조금 더 뾰족하게 잡는다면 빗방울 모양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것처럼 젖은 상태에서는 양모는 모양이 아주 쉽게 변한답니다. 그렇지만 이 모양을 원해요. 전 이 상태에서 멈출래요 라고 하신다면 이 상태로 그늘에서 천천히 말리시면 마른 양모는 더 이상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번 자작나무 가렌다에서는 꼭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구름이에요. 이렇게 굴리는 작업 말고 또 다른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구름과 꽃 모양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한번 끝나면 사실은 젖은 수건은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젖은 상태에서 젖지 않은 이런 마른 양모를 가지고 작업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전혀 젖지 않았어요 라고 하신다면 마른 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구름을 만들어 보자고요. 좀 전에 저희들이 양모 뽑기를 많이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양모 뽑기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한데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또 다른 색깔을 섞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그레이를 섞으셔도 좋고 아니면 푸른 하늘에 하늘색 컬러의 그 양모를 섞어서 이중 투톤의 구름을 만드셔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하얀색 구름을 만들어 볼게요. 섞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색깔 섞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이들이 이거 만드는 작업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거든요. 이유는요, 형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뜯어주세요. 마음대로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다 보니까 양모가 엉키고 있어요. 엄청나게 엉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엉킨 양모를 한쪽 모둠에 두겠습니다. 살살. 진짜 구름처럼, 그죠? 네. 이 상태로 그냥 벽면에다 붙이셔도 구름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구름을 하나 물 작업하기 전에 이번에 꽃 작업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노란 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번 손을 뽑아보겠습니다. 양모습을 많이 뽑는다면 큰 꽃이 나올 것이고, 그죠? 이렇게 조금만 뽑는다면 아주 작은 꽃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헝클리 놀이를 해볼게요. 쭉쭉 서로
찍고 뭉치고 뭉치고 찍고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뭉쳐봤습니다. 조금 더 엉키게 해볼까요? 많이 네. 이러다가 아이들 던지기 놀이도 하고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 볼처럼 예쁜 모듬을 살살살살 비벼서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모듬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물 작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구름을 물에 넣었어요. 따뜻한 구름을 지난번에도 물속에 넣었을 때 그 다음 물을 살짝만 짜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볼 만들 때 말씀을 드렸지요. 자, 촉촉한 상태의 구름을 비누를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까랑 조금은 달라요. 아까는 새알 빗듯이었지만 이번엔 그렇게 새알을 빗는 것이 아니고 평평한 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왼손 바닥에 구름을 놓고 오른손으로 이번엔 문질러 볼 거예요. 그냥 구름은 동글동글 모양으로 문질러도 되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비누가 작아요. 다시 한번 충분히 묻혀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비누를 너무 적게 묻힌 것 같아요. 손 안에 넣고 돌리고 바닥에 놓고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돌리고 길쭉한 모형을 만들고 싶어요. 문질러도 보시고요. 이렇게 동그란 구름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 빙글빙글 돌려보시고요. 아니 나는 길쭉길쭉 이상한 구름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벼도 보시면서 충분히 손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맞대요. 이 비누 거품과 함께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구름이 나올까요? 자, 이만큼만 문지르고 제 손 안의 구름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런 모양이 되었네요. 네. 근데 손 안의 구름이 약간 식은 듯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따뜻한 물 속으로 퐁당 조금 짜고 물을 없앤 후 다시 비누칠을 해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비벼보겠습니다. 거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품이 너무 나지 않으면 손 안에 있는 양모가 마찰이 너무 심해서 보풀하기가 있듯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충분하게 너무 과한 거품 말고 충분하게 거품이 있는 상태로 뭉치어 보는 거예요. 자, 대충 이런 구름 모양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조금 튼튼한 구름을 만들고 싶으면 따뜻한 물을 서너 번 정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까 2번 해봤는데 이번에 3번째 안에 넣어볼게요. 조금은 짜고 제 손 안에 이미 비누가 많아서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었다 싶으면 이 상태로 찬물로 짠! 자, 조금 전에 꽃 모둠을 해놓았는데요. 어차피 비누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젖은 손에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살살살 한번 굴려볼게요. 그리고 물을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칠도 꽃은 조금 모양이 그래도 둥근 모양과 가까워진다면 표현하기가 조금 더 쉽잖아요. 그래서 손 안에 넣고 둥글게 비벼볼게요. 둥글게 꽃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사실 미지수예요. 물론 이제 아주 정확한 동그라미 만들기 위하면 그 다음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운 꽃 모양을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둥글게 비비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요? 이 정도의 동그라미가 나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따뜻한 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 안에 거품이 많습니다. 뜨거운 물에 2번 들어갔지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뜨거운 물에 적시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깨끗하게 빨자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묻히시면 돼요. 그냥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뜨거운 물에 넣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될 듯 합니다. 자, 다 되었다 싶으면 이 상태를 어디로? 찬물로. 자, 비누거품이 나는데 저는 지금 수건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씻어볼까요? 큰 작품들을 할 때는 이렇게 볼보다는 찬물에 씻을 때는 잘 정리해서 수도가루 가서 깨끗하게 빨아도 괜찮습니다. 양모 볼을 만들고 꽃과 구름을 만들었어요. 지금 다 젖은 상태지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말려야 되지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늘에 말려서 그 다음 날에 활동을 하면 좋은데 연수 때는 그렇게 또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젖은 상태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말랐다고 생각하시고요. 가랜다를 하기 위한 밑작업을 해볼게요. 볼과 구름은 그냥 사용하면 되겠지만 꽃은 꽃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꽃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스펀지와 바늘을 드렸을 거예요. 자, 꽃술은 어떻게 만들까? 선생님들은 나한테 없는 색깔이에요 라고 한다면 옆에 계신 선생님이 분명히 이런 색깔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서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양을 뽑았어요. 제가요. 솜을 뭉쳐볼 거예요. 처음에 볼을 만든 것처럼 뭉칠 거예요. 네, 형식 없이 이렇게 뭉치셔도 됩니다. 서로 엉키게 뭉쳤습니다. 이 상태를 꽃의 가운데에 넣고 양모 바늘을 찔러볼 건데요. 양모 바늘은 안으로 찌르면서 양모가 서로 엉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양모 바늘이에요.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모 바늘을 사용하실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한 번, 두 번. 네, 반드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찌르셔야만 해요. 만약에 마음이 급해서 이쪽 부분이 필요해요 라고 옆으로 가시면은 바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부러질 염려가 많습니다.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찌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찔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간 꽃술이 먼저 만들어 온 꽃 모양에 지금 같이 이렇게 뭉쳐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여기에 꼭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달라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술이 되었습니다. 꽃에는 작은 꽃술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렇게 작은 볼을 안에다 넣어볼 거예요. 사실 글루건을 써서 이제 급하고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쓰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바늘을 이용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듭을 지어볼게요. 우선 중앙을 홈질을 해서 원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름을 만들기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동그라미를 잘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바느질이 홈질이지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홈질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워낙 작은 원을 만들어서 엄청 주름이 생기진 않지만 꼭 잡아당겨볼게요. 이렇게 주름이 잡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가랜다로 쓸 꽃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튼튼하게 바느질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정하는 부분으로만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듭을 짓고 매듭이 진 마지막이 보이지 않도록 물을 넣어서 잘라줍니다. 꽃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실거반을 드렸습니다. 실거반. 아마 실도 자연색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의 이런 색실도 있을 거예요. 조금 굵은 면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늘도 조금 바늘기가 큰 것을 드렸을 텐데 여기 이 바늘에
면실을 꿰겠습니다. 저는 좀 미리 꿰어놓은 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드렸던 저는 별 모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끝단에 가장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별 모양을 가장 아래로 보내려고 해요. 지금 옆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매듭 찢는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안으로 살짝 보이지 않도록 숨었네? 이러면 이 상태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의 매듭이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불을 해볼까요? 미리 드렸던 불 중에도 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매듭을 지어도 괜찮지만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꿰어도 괜찮습니다. 꽃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꽃이 앞뒤가 실이 보이지 않도록 통과가 되었습니다. 꽃의 위치를 적당히 잡아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한 땀을 그냥 뜨셔도 괜찮아요. 자, 꼬리에 뭘 해볼까? 고르는 재미도 참 있겠어요. 그치요? 저는 바로 구름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한 땀 그냥 떠보겠습니다. 한 땀. 이래도 내려가지 않겠지요. 자, 몇 개를 꿰지,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모두 자유지요. 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로 매듭을 지어서 점점점 길이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긴 가랜다를 자작나무에 옮기고 싶은데요. 자작나무가 그냥 이렇게 하나만 해도 그냥 깔끔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감으셔도 네,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볼게요. 길에서 살짝 주워다 놓은 마른 나무 가지를 여기 합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여전히 양모를 이용해서 감아보려고 해요. 양모에 감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모를 아까처럼 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길이로 뜯어봤어요. 그러면 긴 실처럼 뜸처럼 이렇게 생긴 부분이 보이시죠? 이 친구를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놓고 감아볼 거예요. 자, 계란을 묶듯이, 그죠? 감았어요. 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감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미 감은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자, 노란색도 들어갔고 이번에는 무슨 색을 넣어볼까? 오늘 이상하게 저는 그레이가 눈에 보이네요. 그레이를 살짝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옆에 바로 연결해서 감아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열심히 감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보자고요. 예쁘다 쓰다듬어 줬더니 매듭을 짓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작나무와 나무 가지를 붙들고 있네요. 그치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모가 이미 뭉쳤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상태를 가지고 아까 만들어 놓은 가랜다를 묶어보겠습니다. 길이는 조절하셔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가랜다 줄을 2줄을 할지 3줄을 할지 4줄을 할지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어진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사연물 가랜다가 되겠지요. 만약에 가정이라면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또 우리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집 입구에 아이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세팅을 해주시다면 아이들이 볼 때마다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가 직접 만든 가랜다라면 더더욱 애정을 갖고 바라보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물 가랜다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제가 욕심을 내어서 선생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머리핀이에요. 머리핀. 이렇게 재료를 제가 드렸을 겁니다. 사실 글루건을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말 튼튼하게 이렇게 된 철 부분과 양모를 이렇게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글루건을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먼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이즈를 보시고 여기에 맞추어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만약 나는 이렇게 주신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다시 하고 싶어요, 이렇다면 양모를 밀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수업을 하진 않았기에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진 양모판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을 가위질을 하고 핀을 붙이고 그런 다음 볼드를 올리면 예쁜 양모핀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루건을 사용을 해볼까요? 보시면 제가 쓰는 글루건 심이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하얀 글루건을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액세서리를 쓸 때 조금 더 본드가 더 들어가서 튼튼하게 잘 붙으라고 노란 심을 쓰기도 합니다. 자, 미리 모양을 잘라도 좋고요. 저는 잘라놓은 붙여놓은 상태에 그냥 바로 여기서 완성! 어떠세요? 네, 아주 따뜻한 그런 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즐겁게 함께한 양모 수작업이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따뜻한 이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